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뉴스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외교 가십이 아닙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의 진짜 향방, 그리고 글로벌 HBM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산업적 신호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의 공급망 구조를 차분하고 날카롭게 해부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 분석은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26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정말 막판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원래 초기 명단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어포스원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상황을 바꿨고 이 짧은 소식 하나에 시장에서는 무려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비행기를 같이 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꽉 막혀있던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구조적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를 5가지로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방중과 진짜 병목 현상이 뭔지. 둘째, 엔비디아의 주가 민감도 시나리오. 셋째, H200 공급망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지. 넷째, 여기서 길이 엇갈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확신보다 확인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트럼프 방중과 진짜 병목 현상. 도대체 공급망의 진짜 장벽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타임라인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미국이 H25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듬해 1월에 공식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중국 매출의 25%를 미국 재무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꽤 까다로운 조건이 붙긴 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2026년 5월인 지금까지도 대규모 공식 출하 물량이 0이라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 팔아도 좋다고 허용을 했는데 왜 칩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미국이 강력하게 수출을 막고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인 진짜 병목은 오히려 중국 쪽에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깐깐한 구매 승인 절차, 빡빡한 세관 통관, 그리고 무엇보다 화웨이의 어센드 같은 자국 AI 생태계를 키우고 보호하려는 베이징의 정책적 판단이 진짜 장벽인 거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다급하게 에어포스원에 튼 건 바로 이 중국 내부의 통관과 승인이라는 구조적 병목을 풀기 위한 정치적 협상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엔비디아의 주가 민감도를 시나리오별로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현재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기초 체력을 한번 볼까요? 회계연도 2026년 기준으로 매출이 약 2,159억 달러, 영업이익은 1,304억 달러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60%를 넘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내년 1분기 가이던스에는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완전히 제로로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H200이 중국으로 단 한 대라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매출은 기존 전망치에 없던 순수 100% 추가 상승 여력, 즉 업사이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숫자들은 절대 확정된 목표가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감도 분석입니다. H200 한 개당 단가를 32,000달러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재무부 납부 조건 25%를 떼고 보수적인 영업이익률과 선행 PE 배수를 적용한다는 명확한 가정하에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차분한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볼까요? 만약 중국에서 보수적으로 250억 달러, 공격적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터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내야 하는 25%를 차감하면 순수 인식 매출이 나오겠죠. 이걸 다시 영업이익으로 환산해보면 기존의 거대한 베이스라인 위에 최소 12억 달러에서 최대 13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이익이 얹혀지게 됩니다. 가이던스에 없던 이익치고는 상당히 유의미한 규모죠. 이 추가 이익을 주당 순이익, EPS로 변환하고 시장의 PE 멀티플과 교차해보면 이런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 32배의 PE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주가는 대략 279달러에서 286달러 사이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확률을 가중해 추론해보면 대략 16%에서 21% 정도의 상승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꽉 막힌 통관이라는 병목이 완전히 풀렸을 때를 가정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시선을 조금 돌려서 H2000 공급망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메모리 반도체 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업계에서 엔비디아 H200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먹는 하마예요. 왜냐면 이 괴물 같은 칩이 제대로 성능을 내려면 최신 사양인 HBM3E 메모리가 무려 141GB나 필요하거든요. 이걸 칩 구조로 보면 24GB짜리 메모리 스택이 6개나 꽉꽉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격으로 계산해 볼까요? 32,000달러짜리 H200 한 개가 팔릴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값만 무려 1,800달러에서 2,400달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메모리 먹는 하마에게 먹이를 대주는 메인 공급사가 누굴까요? 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보시다시피 H200용 HBM3E 시장의 80%에서 90%를 사실상 꽉 쥐고 있죠. 반면 삼성전자는 현재 10%에서 20% 수준으로 아직은 보조 공급자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파트, 바로 여기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황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그 전략적 레이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는 지금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HBM2 출하가 재개되면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SK 하이닉스는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4.5조 원의 추가 매출이 붙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당장의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차세대 규격인 HBM4 인증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 그리고 더 큰 그림인 일반 D램 슈퍼사이클을 노리는 간접적이고 후행적인 수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볼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바로 이 37.6조 원입니다. 이게 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인데 마진율이 무려 72%입니다. 사실상 26년도 생산 물량은 이미 다 팔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의 H200이 들어가는 건 하이닉스에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실적 위에 보너스를 더 얹어주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미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상황을 볼까요? H200 자체가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 중요한 진짜 모멘텀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 특히 차세대인 HBM4를 제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가가 25%나 뜰 것으로 보이는 범용 D램의 거대한 사이클에 얼마나 잘 올라타느냐가 핵심 관건이죠. 즉, 엔비디아발 호재가 삼성에게는 시간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맹목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냉정한 확인이죠.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과 앞으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초기에 미국이 수출을 허용했다는 뉴스가 떴을 때 이미 HBM3E 가격은 기대감을 타고 20% 정도 올랐습니다. 선반영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굳게 닫혀있던 중국 세관이 진짜로 열리고 선적된 물량이 바다를 건너가서 통관을 마치는 그 실제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미중 공동성명에 AI 반도체 수출 라이센스 관련 문구가 등장하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중국 상무부의 깐깐한 통관 지침이 공식적으로 개정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셋째, 5월 20일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중국 지역 매출이 따로 잡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로이터나 SSCMP 같은 신뢰도 높은 매체에서 첫 선적이 시작됐다는 팩트 보도가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될 때 시나리오가 비로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기대감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이 만났다는 건 분명 가슴 뛰는 강력한 신호죠.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단정 짓기에는 산업의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 신호가 구매 승인과 세관이라는 구조적 병목을 뚫어내고 진짜 기업의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는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글로벌 AI 패권을 가를 이 거대한 칩들이 진짜 태평양을 건너는 그날, 반도체 산업의 판도는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체크리스트들을 곁에 두고 차분히 시장을 모니터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